네, 자 마침내 원달러 환율이 1,160원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투자를 소개했던 금융사 창구에서도 항의하는 소동까지 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1,200원 근처까지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또 나흘 만에 1,160원을 또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시청자의 네. 문의고 또 요새 소문이 이렇게 뭐 달러 투자자들은 뭐 쪽박차고 금 투자자들은 대박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달 초부터 환율이 올라갈 때부터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대박과 쪽박 이론이라 네, 해서 말씀해 주셨죠. 네. 이달 초부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런 소문이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도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상이 상당히 빗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예상이 빗나가는 속대 이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원달러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이 아닌가 네. 해서 이 대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빠르더라도 너무 빠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올해의 그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5에서 98 레벨대에서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 이렇게 보면 오늘 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그 1,156원까지 갔는데 달러 인덱스로 감안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때려보면 1,150원 붕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달러 인덱스 지금 시청자분들 그림을 보셨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95에서 98 레벨 갇혀 있다. 근데 유독히 지금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여주시겠습니다는 한 52주라든가 이런 거 그려보시겠습니다는 유독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요 움직임에서 보면 4월, 5월 달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러네요. 모습인데요. 예. 특히 4월 이후에 변동성이 많이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156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단기적으로 저항선, 파이널 드로우로 하는 저항선 같은 것이 1,120원대까지는 안 깨지지 않겠냐 봤습니다는 네. 어제는 그 힘없이 1,156원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자들이 상당히 당황하는데요. 왜 당황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올해 연중 그 최고치가 지난달 5월 17일 날 1,196원, 1,200원대 이렇게 근접했던 모습이고 이때 달러를 사라 했던 그 금융사들이라든가 PB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기 빨간 선으로 빨간 점으로 땅땅이 나오는 거 예. 보면 그의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떨어지면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 5월 17일 1,190원 대비해서 어제 1,156원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40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40원 떨어진 것도 대부분 다 지난 그 나흘 만에 대부분 다 떨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도 기억하기는 이렇게 그 지난주까지 달러를 사라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은 분이 이렇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렇게 전해주신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 달러를 뒤늦게 매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사 창구에서 항의하는 소동까지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분당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주변에 좀 강의 시간에 앞서서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의 그 창구들 이렇게 가보면 오랜만에 그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그 달러를 뒤늦게 매입했던 시각에 대해서 한 40원 정도 폭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항의하는 그래서 서로가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이 시청자분한테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원달러 환율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나흘 만에 40원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투기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네. 이게 사실 그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면 그렇죠. 네.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그렇게 보면 급등락을 반복할 만큼 네.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변동되는 아니고 또 우리는 사실 미국에 대비해서 주변국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는가 또 이경renko에서 급락하는 벽에서 투기적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네. 있던가 하는 이 측면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든 PB들이 달러 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실물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던 이런 요인이 결국은 반작용 차원에서 사실상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기적 요인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렇게 지금 차원에서 보면 실물 경제 배인간으로 동맹 역할, 정맥 역할로서 이 통화치라 보면 지금은 한국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또 미국 경제의 그 상황을 볼 때는 사실 실물 경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하반기거든요. 네. 대부분 다 계획을 세울 때. 근데 상반기 정도에 이렇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4월 달 같은 경우에 계절적으로 보면 최저점이 선택되는 모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들어서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각종 위기설을 거기에 그냥 인과관계 없이 들이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뒤늦게 달러를 사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금융 사이즈가 실물 경제 사이즈보다 월등히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정화라 정책이든가 돈값이 없는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결국은 실물 경제 효과는 관계없이 이 돈이 몰리는 쪽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 실물 경제 효과는 관계없이 더 많이 빠지는 이런 양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4월 달 들어서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과거에 보면 환율이 가장 낮게 잡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서로 결부시키는 이런 시각. 그 다음에 사실 금융 사이즈에서 몰리고 빠지고 이런 여건이 감지되다 보니까 네. 결국 하반기 4월 이후서부터 우리 경제의 경기 문제, 그 다음에 화폐 개혁 문제, 예. 북한과의 문제, 미중 간 마찰 문제 이렇게 다 보니까 금융사 입장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믿을 건 달러다. 네. 믿을 건 달러다. 그랬죠. 이런 쪽에 하면서 달러 투자를 권유했던 것이 결국 반작용 측면에서 이같이 40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외화 예금 잔고가 한 559억 정도 되거든요. 네. 달러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일 만에 이렇게 2조 원 가량 날아갔다. 지난 주말에는 1조 2천원 정도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환율이 이렇게 6원 정도, 7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2조 이상 날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금융사 창구에서 달러 매입을 권유했던 또 그걸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돌파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그 시기를 좀 보니까 6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때가 변곡점이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역시 원달러 환율을 문제일 때는 어떠냐면 달러가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보다 그러니까 달러를 할 때는 꼭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불안 요인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건 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다. 원달러 환율 때 할 때는 미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기상 보면 이런 쪽의 농담은 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경은 앵커랑 같이 연애를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제가 경쟁력이 뒤질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내고 나중에 결혼하느냐 여부도 이경은 앵커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라 본다면 결혼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원달러 문제를 그런 쪽으로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자 원달러는 달러 미국은 이경은 앵커고 그 다음에 원은 한상춘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달러 투자하고 달러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경은 앵커 중심으로 해서 이 연애의 주도권이 갖고 있는데 한상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문제에서 미중 간 마찰 불안하니까 우리가 최대 충격을 받는다.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도 어려워진다. 우리 내부적으로 화폐 문제 한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 측 요인대로 이렇게
PB들이든가 뭔가 이런 것을 이제 달러 투자를 권유하고 네. 또 달러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도 한국 측 요인대로 보면 그래 PB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주변에도 지금 한국이 가장 안 좋다는데 그러니까 달러를 덜컥덜컥 산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달러 한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주도권이 이경은 앵커 미국 측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페드가 사실 그 6월 그 금리 페드 회의에서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뉘앙스로 비친 것이 결정적으로 환율이 급등세에서 급락세로 방향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월 회의는 다 나오죠. 다 그렇죠?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차원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것이 정책 금리를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돼서 이 시기가 뭐 일부에서는 7월 달 얘기하고 9월 달 얘기하고 연내에 뭐 이렇게 단행한다 이런 쪽의 얘기 나오죠. 어찌됐든 통화정책 기조가 자 한편으로서는 자산 매각이 중지되고 정책 금리 인하가 이렇게 가능성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미국의 시장 금리가 사실상 정책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반영하는 거다.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향후에 페드가 금리가 인하한다면 채권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거고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르면 투자자 입장에선 미리 사야 되니까 미국의 국채들이 전부 사실상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는 미국의 페드의 전체화는 정책 금리 이건 보이지 않는 금리다.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보이는 금리다. 이거 가지고 미리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시장 금리가 이미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소위 달러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고요. 네. 지금 국내의 그 증시에서 보면은 2분기 그 증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뛰고 있는데요. 그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브로커라든가 뭔가 이런 것보다도 자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국내 증권사는 통한채 인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 요인에서 채권 보유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2분기에 증권사들의 그렇게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투자자들이 아주 현명하시니까 선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국내 증권사의 주식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즘 업종별로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증권지가 화두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어지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대선을 이렇게 지난주에 플로리다 출정식에서 그쵸? 공식적으로 참여를 뛰어든 입장입니다는 네. 초반에 사실 여론몰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정식의 대선 효과를 이렇게 누리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대선 이렇게 준비단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떠들었고 네. 내가 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증시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소위 보면 체면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왜 체면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미국 내 분위기가 다를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정리를 못했다. 아, 그래요? 정리를 네. 못했다. 자, 그동안 2년 동안 미중 간 마찰 문제, 네. 그다음에 북한과의 문제, 네. 중동 문제,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독일이든가 프랑스 같은 동맹국의 문제 이거 하나도 정리한 게 없고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그다음에 사실 비금융법 문제도 아주 미봉합 상태로 이렇게 낚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떠들긴 하지만 정리된 게 없다. 정리된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공치사라는 건요. 잘했다 하는 공치사는 본인이 떠들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해줘야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보면 떠버리 출신에서 자기가 잘했다 하지만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라든가 출정식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아이고 본인만 떠들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해주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당황한 트럼프 선거 진영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2016년에
마지막까지 힐러리 클린턴 여론조사 뒤지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미국 간접 선거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렇게 당선됐던 그런 측면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필요한데요. 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뭐냐? 지금 중국과 타결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작년 아르헨티나 회의, 그 전에 미중 간 회의에 지금 이번에 G20회에서 하면서 사실 미중 간 마찰에서 보면 트럼프 입에서 시진핑 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언론에 나온 트윗에 나온 것을 가지고 사실 뭐냐 이번에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거든요. 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보면 사실 종전에 비해서 20% 정도뿐이 전력을 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이 G20에서 이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트럼프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지를 감안한다면 타결이 되는 게 좋을 건가? 마찰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건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대로 마찰을 가져가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본인이 세계에서 위상을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과 트럼프는 전파 탐지경 인간이거든요. 네. 이경훈 앵커는 방송을 오랫동안 하는 경제 분야에 아주 이렇게 훌륭한 앵커라고 이렇게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파 탐지경 인간형이 뭔지 네. 아십니까? 그 공식적인 주변의- 용어입니다. 예, 주변의 정보에 좀 항상 귀 기울이고 이런 건가요? 이 전파 네. 탐지경 인간은 뭐냐면 하루도 네. 트윗이든 언론이든 언론에 등장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을 얘기한다. 네, 트럼프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공식적인 용어로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네. 공식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그다음에 트럼프든 간에 하루라도 전파를 탐지게 않으면 불안하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타결돼서 이렇게 종결하는 것보다 마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해서 본인이 언론에 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해석에서 보면 경기 문제도 그렇습니다는 사실 G20의 미중 간 정상회의에서 그들 과거만큼 그렇게 관심이 없다 하는 네. 쪽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증시라든가 경제 문제를 계속해서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페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력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느냐. 오늘 그 트윗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얼만큼 이렇게 불만을 초래하냐면 네. 이 파월 의장이 고집불통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네. 이것이 월가에서 화두가 됐던 이런 상태인데요. 네. 이만큼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금리 인하가 대선까지 끝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야 금리 인하가 지속돼 하면 달러 입장에서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롱 포지션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하고 특히 지금의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 휴가철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상으로 한다면 달러 포지션을 조정하고 가겠다 하는 입장이 결부돼서 달러 인덱스 요즘 네,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네요. 나오는 거죠. 네. 페더럴 리저브에 대해서 아주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화두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게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4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중심 환율 1,100원에서 상하 50원. 네. 근데 그렇게 4월 달, 말씀하셨죠? 5월 달은 이례적으로 이걸 상단만 좀 50원 정도 올려주고 네. 그 밴드 폭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상단만 좀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4월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돌아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뭐냐? 그만큼 미군의 배당 송금이거든요. 현 정부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주 배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주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비중이 높을 때는 외국인들이 배당이 횡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배당은 법정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줘야 되니까 달러 수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7조 정도가 외국인 배당 나왔으니까 1달러 1,000원 하면 70원. 그러면 10원당 10억 달러당 10원 정도 올라가니까 70원 정도가 보였던 환율이기 때문에 1,130원에서 여기 그래프가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4월 들어서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70원 정도에서 1,200원대 지금 1,190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 요인이 좀 줄어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수지도 앞으로 흑자가 돋았을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윤이 줄어드니까 원달러 환율이 제 모습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증시에서 또 한 가지 어제도 외국인이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이 올라가지 않고 왜 원달러이 이게 떨어질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다른데 이탈되는 게 아니라 원화 표시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간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원화 표시 네. 채권 시장으로 가니까 원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이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달러 수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 반기를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는 과거처럼 반기 결산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수출 자금이 이렇게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과거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국내 기업들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것 생각해서 사실 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기업들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롱포지션이었던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는 현 정부가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외환이 이렇게 우리가 불안할 때 일부 있는 사람 있으신 분들이 다 그 밖에 투자한다. 돈도 밖으로, 사람도 가고, 기업도 밖으로 간다. 이런 쪽에. 그래서 지금 일부 이렇게 PB들이 이렇게 권장하는 상태에서 해외 달러 예금 잔고를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달 이내에 해외 달러 예금 잔고를 이렇게 좀 신고해라.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는 신고하십시오. 다 알고 하는 겁니다. 네. 신고하십시오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달러 수요를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원달러이 급락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달러 투자자분들의 환차손이 좀 굉장히 많이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를 계기로 좀 잘못된 정보로 달러 투자를 권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믿을 건 달러다 이렇게 해서 엊그제까지 네. 했는 데에서는 잘못된 정보도 하나 작용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일부 이렇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네. 사실 유튜브에 클릭해서 저는 유튜브에 이 과세 때리는 건 아직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우후죽순을 해서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다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요. 그럼으로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남모는 각종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이렇게 클릭수를 올리거나 본인이 이렇게 띄교하는 그런 쪽에 한번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일부 경제를 전문화하지 않은 자기개발 강사가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은 유튜브에 위기라는 용어가 들으면 클릭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라는 용어가 됐을 때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걸 좀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참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어이고 올해 말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달러를 믿을 건 달러다 해서 달러가 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예고된 위기는 안 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폐 개혁 때문에 어이구 우리 돈 원화가 이게 실조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러 사시오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용어가 횡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리디노메이션 단행할 가능성도 적지만 리디노메이션 하면 일대 천으로 하면 원화의 위상이 증가된다. 한국의 위상이 증가하는 거다. 원화에 대해 그러면 달러를 사는 건 잘못된 거다. 원화를 사더라도 원화를 사야지. 어떻게 리디노메이션에서 1대 1,000원대 한 달에 1대 한 자리대 한 달에 하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증가하는데 왜 달러를 사라립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뒤쪽 부분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해서 편승해서 일부 PB들이 편승해서 달러를 아주 믿을 건 달러다 이렇게 했던 상태가 지금과 같은 환경을 도출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국제 금값은 상승하고 있어서 또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국제 금값이 이렇게 지난달 말 대비해서 네. 지금 온스당 200달러가 이렇게 급등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온스당 1,420달러. 지금 금값의 추이를 좀 보여주실 것 같죠? 네, 나가고 그래서 있네요. 1,420달러에 바짝 나가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역시 이 요인도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하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페드가 금리 인하 기조로 되다 보니까 자, 달러 약세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는 달러 강세 쪽을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증시라든가 경제 안정을 대선의 체육 카드로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역시 달러 약세 문제는 네. 트럼프가 굉장히 고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달러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페드의 금리 인상 문제는 아주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올해 0.5%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내려라 하는 쪽이 압력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트럼프의 달러 약세 선호 이런 상태에서 사실 달러가 약세되다 보니까 인덱스항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금값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문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정학적 위험하면 투자자들이 프라이트 퀄리티에서 안정자산 선호하는데요. 지금 안정자산 선택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달러가 금밖에 없는 것 약세니까 금 같아요. 없죠. 금뿐이 네, 없죠. 네. 미국의 국채 정도는 지금 너무 과열적으로 이 국채 가격이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 국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선택 대상이 없다. 그러네요. 선택 대상이 없다. 예. 근데 돈은 많다. 선택 대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자산의 선택 범위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금을 이례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국채 가격과 함께 금값이 이례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국채 가격보다도 금값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이런 안전자산의 선택하더라도 선택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금이 몰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선택 대상이 없다 보니까 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금값이 올라가는 배경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폐 개혁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화폐 개혁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화폐 개혁에서 우리 법정 화폐인 리겔 텐더는 원하는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달러 사라 한편으로는 금 사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화폐 개혁 문제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좀 이것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폐 개혁 문제는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리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해서 세계적으로 가상 독자 화폐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이렇게 발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기축통화 개편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마지막 제2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중국과의 마찰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면 화폐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리디노메이션 얘기하니까 내일 아마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화폐 개혁 문제일 때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달러 문제를 화폐 개혁한다면 제2의 중심 통화를 뭐로 가질 것이냐. 엔은 안 된다. 현존 통화. 유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실 위안화 아직 위상이 높지 않다. 더더구나 미중 간 마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뭐를 가져? 금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근본이제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각국들이 근본위에서 각국의 근보유량을 늘리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주 국가들도 이건 미국과 마찰 관계에서 사실 미국의 탈달러 조짐이라고 하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각국의 근보유를 늘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성이 실제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사회주 국가들도 탈달러를 버리고 금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정황적인 측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실제로 IMF에서도 누님 말씀대로는 각국 외환복에서 달러 보유 비중이 62% 이게 70%일 때 60%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요 정황과 함께 이렇게 지금 대안화폐, 가상화폐가 이렇게 다시 번창하고 그 다음에 각국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리디노메이션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내일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트럼프가 화폐 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또 한국의 리디노메이션 얘기는 이제 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화폐 개혁 문제도 같이 한번 거론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는 문제를 연관시켜서 내일 좀 시청자분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40원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반해서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